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남욱 변호사 소유한 청담동 건물 앞으로 항의 방문했습니다. 직접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로부터 연기지도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기 연출 능력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이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 원이면 91만 성남 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 쿠폰을 86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저는 재작년쯤에 미국 샌디에이고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 한인들께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비싼 학교에 보내면서 교회에 매주 수천 불씩의 헌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사회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부가 남욱과였습니다. 남욱은 재판정에 나올 때마다 이름도 낯선 슈퍼카를 돌려 타면서 돈이 많다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자랑하듯 뽐내고는 했습니다. 국민들께 환수돼야 했던 7천억 원의 돈이 이 도둑놈들의 호의호식하는 이런 생활에 모두 탕진된 지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이제 배현진 의원이 남욱 변호사의 배우자 부인과 같은 언론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미국 가서 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녀를 비싼 학교 보내면서 교회에 매주 수천 달러 헌금한다. 재판 나올 때마다 포르쉐, 페라리, 맥라렌 이 고급 수입차 돌려 타면서 돈 많다는 사실 자랑한다. 유기찬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게 뭐냐. 저렇게 대장동 일당 떵떵거리면서 미국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이걸 부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재판부도 부패범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뭐 금액과 관련된 다툼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패범죄를 어느 정도 그 수익을 환수해야 되는데 이전에 정치권도 그런 논의를 많이 해왔죠. 근데 그 환수와 관련된 결정적인 키였던 그 항소를 안 한 부분과 관련돼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저렇게 호화생활을 한다는 그 호화생활의 바탕돈이 이건 사실은 성남시가 가져가야 될 돈이라는 거죠. 남욱 변호사가 사업을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남욱 변호사가 처음에 저게 민간 사업을 하다가 땅을 못 산 거죠. 땅을 못 사서 진행이 안 됐는데 성남시가 그 땅을 수용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거 사업을 잘한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수용이라는 공권력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됐던 거고 또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해당 그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기가 막힌 센스를 줍니다.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이 잘해서 저런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닌데 저렇게 쓰고 다니는 저 돈이 어느 돈이냐? 저 성남 시민의 돈이라는 거예요. 또 분양받은 사람들의 돈인 것이고 결국 성남으로 들어갈 돈을 갖고 저렇게 교회 헌금도 하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는데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 아니거든요. 알면서도 그 항소를 안 함으로써 저런 것들을 아예 확정적 수익으로 인정해준 정당한 수익으로 인정해준 글쎄 이 검찰 내지 법무부 관여자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인사를 보면 정부 이런 사태에서 개념치 않은 인사의 결과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국민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장현주 변호사님. 항소를 뭐 기계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 돈 다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뭐 국민의힘 얘기가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이거 그럼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장동혁 대표라든지 뭐 국민의힘의 이제 일부 인사들이 자꾸만 뭐 대장동 7천억 원에 관한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정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7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금은 사실 이 사업의 전체 이익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그 중에는 정당한 이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당한 이익 결국에는 범죄 수익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7천억 원을 뭐 범죄자들에게 돌려줬다라는
라는 식의 사실 이야기들은 사실 이 사태를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쟁으로 활용되는 것 자체가 뭐 국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으실 거다라는 점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고 특히 성남시에서도 관련해서 민사 사건에서 가압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소송 가액도 확대해서 청구를 하겠다라고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공언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진행되는 절차를 좀 보면서 비판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장윤주 변호사 말씀처럼 저 돈이 뭐 다 오롯이 한 푼, 뭐 저 맥라렌 포르쉐 저 돈을 다 대장동 일당이 부정하게 범죄 수익을 얻은 걸 미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이번에 항소 포기, 뭐 추징 포기 아니냐 이거 그냥 다 보고만 있어야 되는 답답함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7,800억이면 91만 성만 시민에게 소비 쿠폰 86만 원씩 지급 가능하다. 장동혁 대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저 최수영 평론가님. 남욱 변호사 측 얘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항소하자는 게 우리 잘못 아니지 않냐. 추징하지 않은 건 1심 법원의 판단이고 몰수와 추징 보전 해제에 나서야 할 주체는 검찰이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저기 남욱 변호사 입에서 저렇게 옳은 말이 나오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아니 당연한 거죠. 저게 우리가 국가에게 공권력을 위임하는 게 불법적으로 범죄 수익을 조성하면 그걸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하라고 그렇게 공권력을 부여했는데 스스로 그 검찰이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왜 포기한 걸 우리 잘못으로 하고 근데 묶인 내 돈을 내가 찾겠다는데 자본주의사에서 그게 뭐가 죄가 되냐라고 지금 떳떳이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검찰이 항소했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참 저 말을 듣고 보니 저도 참 논평이 매우 지금 혼란스러운데. 안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예. 아닙니다. 매우 혼란스러운데 어찌됐건 이제 방법은 민사로서 이걸 과연 그럼 얼만큼 성남시가 주체가 돼서 추징 보전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이 모든 것은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공권력을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굉장한 아마 큰 물음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요. 이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과 뭐 판박이 의혹이다라고 했던 위례 신도시 관련 2013년 성남 도계공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대장동 일당에게 부당 이익을 몰아줬던 의혹이다. 근데 이제 김진욱 대변인 이것도 검찰이 3년 전에 다 해놓고 추징 보전 청구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아까 뭐 대장동은 뭐 민사로 될지 말지도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도 이런 조치를 검토한다고 하고 근데 잘 될까요 이게? 검찰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지금 형사상 또는 민사상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해서 범죄 수익이라고 판단된 부분들은 다 추징하고 환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조금 더 저 좀 정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장동 그 1심에서도 검찰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증거로 쓰지도 않고 재척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뭐 지금 뭐 7,800억 원의 추징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470억 원밖에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부분이냐? 그 특가법상에서의 배임보다도 그냥 형법상의 배임을 적용해서 그 정도 또 특히 뇌물성인 배임액이다라고 해가지고 470억 정도가 됐다면 지금 검찰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이 정도 수익 정도가 났을 것이고 이 정도가 범죄 수익일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계산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해서 좀 확실하게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성남시도 지금 계속해서 가압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양면으로 해서 형사상 또 민사상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도 김진욱 대변인 말씀에 적극 동의해서 뭐 진짜 부정하게 얻은 돈이라면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찾아내야 된다라는 얘기 동의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정성호 장관은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거든요. 성공한 재판 1심을. 그런 부분 때문에 항소 포기 논란이 더 불거진 경향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부부가 지금 미국에서 부촌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오늘 청담동 빌딩까지 찾아간 국민의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남의 나라 와서
민폐 끼치지 맙시다라고 해서 민폐 관광객을 꼬집으셨고요. 또 볼까요? 그러게요. 증인 손흥민 선수는 좀 낯설죠? 맨날 그러게요. 너 책임이야. 내 탓 공방하던 이번엔 내 덕분 공방이다라고 촌철살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또 보겠습니다. 순방 중일 때마다 민감한 카드를 꺼낸다. 정청래 대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아빠가 자식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자식에 대한 애잔함이 없을까?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